화이팅! 자, 유럽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구대판다 대표님 채널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중국 구매 대행을 대부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구매 대행에 대해서 개론적인 내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럽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죠. 이 유럽은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모두 구매 대행하는 게 유럽 구매 대행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스페인도 있고 여기에 젊은이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휘바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나라에 이런 가해 있는 나라들, 우크라이나가 없네 여기는. 여기 좀 오래된 자료인가 봐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렇게 유럽 구매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젊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가 가운데에 있고 여기에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공항이라든지 물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배대지가 한국 배대지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태리 등지에서 이쪽으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유럽 구매 대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테크트리예요. 그리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렉시트 때문에, 브렉시트가 재작년에 일어났죠.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했어요. 탈퇴해가지고 이 세금적인 문제라든지 영국에서 독일로 넘어올 때 통관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독일로 넘어올 때 처음에 브렉시트 됐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현재는 한 1, 2주가 더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관 통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영국 구매 대행은 따로 칩니다. 영국의 배대지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노다지인 시장이니까 이쪽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구매 대행이라는 게 특별하게 소싱 방법이 막 다양하지가 않아요. 유럽 제품들은, 영국 제품들은 브랜드 상품을 팔거든요. 우리 중국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짱깨 나라에서는 오만 걸 다 팔아요. 이런 마이크도 팔고 에어컨 꽁다리도 팔고 이렇게 물그릇도 팝니다. 근데 이름도 들어도 본 적 없는 이런 물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브랜드 상품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고가의 브랜드들을 판매에 의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상품을 팔게 되고, 브랜드 상품을 판다는 거는 미국, 일본 구매 대행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을 똑같이 팝니다. 미국은 저가 브랜드부터 고가 브랜드까지 다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지역 특색에 맞는 로컬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매 대행을 똑같은 소싱 방법 그리고 똑같은 업로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나라를 많이 확장할 수 있죠. 중국만 하시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브랜드 상품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라든지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마케팅을 다 해줍니다. 삼성 제품을 파는데 삼성이 이재용이가 다 마케팅 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떼다 파는 거고 너의 물건을 파는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이재용이가 버스를 딱 만들어주면 그 버스에 탑승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스킬이 없이 엉덩이 힘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잔기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중국으로 저도 시작을 했지만 제가 IQ가 89 거의 돌고래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은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막 여러가지 그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한 중소형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상세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상품명이라든지 상세 페이지가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스킬 없이 그냥 복붙만 하면 되는 내용들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엉덩이 힘만으로 노력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직종이고요. 저 같은 돌고래 같은 놈들도 엉덩이 힘만 있으면은, 실행력만 있으면은 사업이 가능한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C 퀄리티 문제 관한 CS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중국 제품을 팔았을 때 중국 화장품이라고 치면은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고요. 중국 제품 플라스틱 제품이 오면 다 빠사져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QC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본사 측에서 퀄리티를 되게 하향선을 높게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부분에서는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퀄리티 문제가 CS가 없다. 대신에 배송에 관한 CS들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뤄볼 거고요. 우리 유럽 구매 대행의 최대 장점, 객단가가 높다.
이 객단가가 높다는 게 한 제품을 팔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팔리는 제품들은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비싸게 팔아본 제품은 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이 좀 작더라도 객단가가 높아서 한번 발주할 때 돈을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랜드에서 최저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 경쟁이 적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브랜드 본사 측에서 우리 일반 판매처에 물건을 대주는데 바로 대주는 격이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 공장에서 뭐 타오바오 셀러들한테 바로 대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본사에서 판매처에 떼줄 때 특정한 가운데에 도매 딜러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딜러들이 최저가 경쟁 제한을 합니다. 어떻게 뭐 도매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위탁이나 도매국에서 이렇게 떼오는 제품들도 최저가 경쟁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처럼 제한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시 반까지니까 제가 쓸데없는 내용들 빨리빨리 쳐낼게요. 통계청 자료를 하나 제가 체크를 할 텐데, 요거는 제가 안 빼는 이유가 조금, 이거는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통계청에서 낸 자료고요. 2022년 3월에 1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를 항상 분기별로 이렇게 서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해외 직접 판매가 있고 구매가 있어요. 판매는 수출, 구매는 우리 해외 직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 대륙별을 보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국가 대륙별, 미국이 제일 크다, 중국이 그 다음에 유럽이 그 다음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원래 개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상품이 짜잘짜잘한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는 미국한테 안 돼요. 근데 개수는 많다는 거, 그거는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76억 원 증가가 됐고, 유럽은 소규모인데도 훨씬 많이 지금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 소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싼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개수는 적어도 금액이 많이 증가하는 편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유럽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매출을 많이 챙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좀 많이 감소했죠. 그 웨이아이 봉쇄 역할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건기식 같은 것들 많이 하죠. 근데 현재 미국 환율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좀 발을 뺀 상황이고요. 환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거의 유럽, 지금 유로랑 비슷해요. 1200원 뭐 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1300원 다 돼가요. 원래 1100원이었으니까 환율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마진이 그만큼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로가 환율 방어를 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 현지 내수용 제품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하고 명품을 많이 안 사요. 생필품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 명품들이 그 수요들이 다 우리나라로 뭐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명품 수요가 현지에서 적어서 현지의 명품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도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통계청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어느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 상품들이 이 온라인 쇼핑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카테고리를 어디서 측정을 해야 되는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계청 게시판에 가면은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의류 패션 상품이 제일 많죠. 요새 보세 안 입어요. 요새 다 브랜드 상품 있고 그다음에 명품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거는 증가할 거고요. 이 보세의 조금 전문적인 중국 시장이 그만큼 패션 관련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음식료품은 중국 직구 매미, 메뚜기 이런 거 직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품은 유럽의 전통적인 음식들, 뭐 치즈라든지 이런 기타 젤리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요.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같은 경우에는 독일 3사, BMW 뭐 이런 거 자동차용품 당연히 강국이죠. 독일이나 뭐 유럽 등지, 프랑스 많이 직구가 되고 있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시라든지 이런 세제들이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유럽 구매 대행이 파는 상품들은 명품, 그 다음에 고급화된 브랜드, 그리고 수입식품, 알프스 산맥에 뭐 음식 좋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잘 팔립니다. 되게 특이한 상품들도 잘 팔려요. 치즈 같은 거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잘 팔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장품이 있어요. 이 UK, 영국에서도 화장품 구매 대행을 많이 하고요. 이 프랑스라든지,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그런 거, 이 화장품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이, 천연 화장품들이 인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 이 전자기기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씁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볼트이기 때문에 되짚고 필요 없고요. 변압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자기기 쪽에서도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 커피 머신 이런 거 되게 많이 좋게 나옵니다. 요새 GS 가면은 유라 커피 머신 많잖아요. 그런 것들 직구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을 그러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국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의 태풍이 막 휘몰아쳤을 때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그때 진짜 한 달 동안 장사를 못했는데, 트레일러가 막 넘어가고 이래갖고 장사를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리스크 관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이 막 코로나가 막 판치고 있을 때 유럽 쪽 상품이 좀 많이 팔렸고, 이렇게 나라를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럽을 주력으로 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저는 유럽 구매 대행 전문 강사? 유튜브를 유럽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장점을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유럽 쪽이 장점이 이런 건데 중국 쪽 장점은 이런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은 배송이 빠릅니다. 2, 3일 걸리는 거 비행기 타고 오면 그렇고, 배 타고 오면은 4, 5일 걸리더라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느려요. 이게 유럽이 배송이 비행기가 느린 게 아니고, 유럽 현지, 독일 현지 판매처에서 독일 배대지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CJ 하면은 하루 만에 안 오면은 진짜 CS 폭탄 맞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느릿느릿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배로는 올 수가 없어요. 배를 통해서 오면은 수에즈 운하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는 수밖에 없고, 비행기로 온다는 거는 DG 화물, 덴저러스 화물, 배터리, 향수 이런 것들을 특수 비행기로만 취급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되게 스피커라든지 이런 전자기기들 많이 팔 수 있는데 DG 화물 때문에 조금 곤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쪽은 그냥 배편으로 들어오면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엄청나게 느리다. 보통은 발주부터 도착까지 기본 2, 3주 정도 걸리고요. 기본이 2, 3주, 빠른 게 2, 3주예요. 근데 한 달까지 걸리는 제품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 걸렸던 제품은 8개월, 6개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구매 대행은 근성이 없으면은 그리고 인내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CS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문제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배송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유럽 쪽은 원래 느리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CS마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CS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국은 어느 정도 많은 편인데 유럽은 적습니다. 제가 한 달에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화물을 보내는데요. 그 중에서 CS가 퀄리티 문제로는 한두 개 들어올까 말까고요. 그리고 배송적인 거는 진짜 거의 안 들어오는데, 하루에 제가 CS 관리를 할 때는, 지금은 직원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할 때에는 한 15분, 10분 정도만 하면은 다 됐었고요. 제가 월 매출 1억 기준으로.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4,000~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기본료 1kg 단위로 1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수로 비싸다. 하지만 유럽 구매 대행 업자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보자 난이도가, 중국은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요. 정보도 많고. 하지만 유럽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입장벽이 유럽은 되게 높아요. 이 세금적인 문제, 그 VAT 환급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진행을 하셔야 이 진입장벽을 부술 수가 있고요. 진입장벽을 부셨으면은 이게 세팅 후 난이도거든요. 진입장벽만 부셨다면은 이제 유럽은 쉽다. 왜냐하면 엉덩이 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 난이도가 유럽은 되게 많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쪽 가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튼튼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터지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고요. 객단가가 높다. 마진율은 낮습니다. 이게 브랜드 상품이고 최저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일반적으로 낮고요. 중국은 많게는 엄청나게 50% 이상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20~3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구매 대행의 장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말씀드리고, 구매 연령층이 높다는 게 좀 장점이에요. 일단 돈 쓰는 사람들이 쓴다는 게 장점이고, 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EU VAT 환급,
그리고 한 EU FTA 무관세 혜택 때문에 이 세금적인 문제들을 다 까고 들어갑니다. 요것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1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19%에서 22%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 환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유럽 직구를 했을 때 배대지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사는 금액이랑 우리 업자들이 사는 금액이 20%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0%를 현지에서 항상 까고 진행을 합니다. 뭐 수수료에 따라서 10%에서 20% 사이긴 한데 이렇게 까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마진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 뭐 이렇게 제 주제가 돼 있는데 꿀팁을 말씀드려야죠.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제가 유럽 구매 대행에 대해서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고 계신가요? 이거 뭐 들을만 하신지 모르겠네. 잘 보고 계신다고.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자, 네이버 메인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유럽 구매 대행 소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소싱을 하느냐?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 이 유튜브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는 유럽 구매 대행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복습 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따로 이거 시작하기 전에 검색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항상 어떻게 소싱을 하는지 소싱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라를 특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독일로 시작을 많이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유럽 직구 후기 같은 걸 검색을 많이 해봐요. 여기 뷰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카페를 합친 게 이 뷰인데 뷰에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뭐 보자, 네스프레소 시티즈 커피 머신 내돈내산을 했대요. 이 내돈내산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 유럽 직구를 했다는 거고 그 직구를 했다는 거는 수요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 유럽 제품을 어떻게 사야 될지 알아보다가 직구의 방법으로 사면은 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 상품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 수요를 파악한 바탕으로 우리는 소싱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제품들은 너무 유명한 제품이니까 마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소싱을 할 때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뭐 이런 앞타밀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스페인 빈 바이롤라 이런 뭐 명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치약은 구매 대행 하면 안 됩니다. 치약은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잡혀갑니다. 경찰서 가시려면 그거 하시면 되고 저는 경찰서 안 가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졸린 직구 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한번 하나 들어가 볼게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에어팟 케이스도 사네. 에어팟 케이스.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에어팟 케이스를 유로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유럽에서 구매 대행 형식으로 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직접 직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직구를 한 거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수요라는 거예요. 수요기 때문에 이 상품을 우리가 수요가 있는 걸 파악을 했고 우리가 현지 판매처에서 이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서 우리가 이 상품을 우리 한국에서 구매 대행 업자들이 잘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싱을 하는 것이 타겟팅 소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타겟을 해서 소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이 사람은 유럽 생산 제품은 한 EU FTA 협정으로 아까 전에 제가 뭐 어렵게 썼던 말 있죠. 이런 것들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구매를 했던 사람이에요. 직구족이네, 직구충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매 대행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소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게 하나만 더 볼게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루체 플랜 리타라는 테이블 램프 이렇게 고급적인 램프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어요. 굳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렇게 이런 램프들 좋은 고급진 램프들을 파네. 이것이 하나의 수요고 이 상품이 팔릴 만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루이스 폴센 이거 루이스 폴센 아닌데? 제가 이 명품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요새 3년 동안 하도 보다 보니까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이거는 루체플랜이에요. 어쨌든 이 제품명이 지금 정확하게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메뉴에 있었나? 네, 루체플랜 리타 테이블 램프라는 거를 현지 판매처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찾아서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배대지 가격이랑 뭐 합산해가지고 네이버 쇼핑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루체플랜이라는 브랜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유럽 구매 대행은 루체플랜 리타 테이블 램프라는 이 상품명만 그대로 집어넣으면 무조건 수요가 있으면 팔리기 때문에
굳이 상품명에다가 중소형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루체 플랜 리타 테이블 램프라는 상품명, 요런 것들만 입력하시면은 팔리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품 페이지도 보통은 영어나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보다는 조금 더 거부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진들로 이루어진 상세 페이지만 입력을 하더라도 굳이 뭐 다른 걸 안 해도 팔리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는 아마존에 있는 거 번역해서 끌고 오든지 그대로 끌고 옵니다. 브랜드 이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키프리스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동네에서 특허 정보 넷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프리스라는 거에다가 브랜드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상품이 해외 직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이름을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키프리스 하는 법은 제 유튜브 가면 나옵니다. 가서 보시면 되고,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브랜드 상품을 이렇게 타겟팅 소싱을 하면서 상품을 이렇게 찾아요. 그럼 루체 플랜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찾았으면 이 브랜드를 대량 등록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 대량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상품들을 계속 여러 가지 브랜드를 저희가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데 정리를 해놓고 브랜드 하나 브랜드에 있는 상품들 모두를 긁어오는 방식, 뭐 그렇게 대량 등록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처럼 무지성으로 대량 등록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타겟팅 소싱을 한 다음에 그 타겟팅 소싱한 정보를 바탕으로 긁어와야 우리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20대 초반부터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했고, 하지만 그 노력들이 그냥 순수하게 월급을 버는 데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2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10% 정도 월급이 오르는 그런 생활만 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 삶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돈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삶은 없어야 되잖아요. 저도 뭐 반지하 이렇게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노력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뭐 유럽 구매 대행을 하시던지 다른 구매 대행을 하시던지, 정말로 구매 대행이라는 직종 자체는 제 인생을 바꿔준 직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 하시면은 노력만 하면 돈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거의 한 400명 넘게 계시는 분들이 제 짧은, 아직까지 뭐 34일밖에 안 산 짧은 인생에 1시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로 영광이고요. 앞으로 사장님들의 인생도 꽃이 피는 나날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팅 끝난 것 같네? 제가 뭐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그 정신도 없고, 보통 시차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차가 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잘 안 돌아가요. 저 지금 출근해야 돼요. 저도 출근하려고요. 그냥 잘라고 그랬는데, 출근하고 7시에 또 라이브 하고 중간에 또 유튜브 촬영하고 땀 오늘 하루 종일 죽겠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튜브 정사장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92년생 정사장입니다. 82년생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 경상남도입니다. 92년생 정사장이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82년생 정사장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